안녕하세요. 진주보건병원 강상재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세 이상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백률이 높아집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소변이 지나치게 자주 마려운 빈뇨, 갑자기 요일을 느끼는 참기 어려운 절박뇨,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잔뇨감,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혈뇨 등이 있습니다. 중장년 남성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합병증을 꼽는다면 요로 폐색입니다. 요로를 싸고 있는 전립선이 커지다 못해 아예 막혀버려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급성 요로 폐색은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위중한 질환입니다.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영구적으로 방광과 신장 기능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관을 넣어야 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필수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중장년층의 남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 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100일을 넘어서면서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뇨기과 질환은 꼭 3차 의료기관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의료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1, 2차 의료기관에서는 빠른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경증과 중증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원인에 따라서 시술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분한 임상 경력을 가진 전립선 질환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늦지 않게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덜 마시면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적어져서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몸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농축된 진한 소변 때문에 방광 자극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될 뿐더러 한 번에 보는 소변의 양이 적어서 소변을 내보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소변에서 수분의 함량이 줄어들면 2차적으로 요로 감염의 위험도도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소변 보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자주 넉넉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환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가 적어야 되지.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밤에 잠이 깨어 소변을 보러 가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취침 전 입이 마르시지 않을 정도의 음료 섭취만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을 한 컵 내지 2컵 마시고 자는 어떤 그런 것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안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환자들에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억지로 참으면 골반 근육이 긴장이 옵니다. 전립선염이라든지 만성 골반통으로 진행하거나 갑작스레 소변을 볼 수 없는 요폐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급성 요폐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절대로 소변을 억지로 참으시면 안 되고 음료의 섭취도 절대 조절하셔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인 전립선이 노화되고 유전적인 요인과 또 남성 호르몬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조직이 커지고 또 요도가 좁아져서 원활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50대 남성의 50%, 또 60대 남성의 60%, 70대는 70%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앓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가장 먼저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요도에 소변줄을 삽입해 소변을 배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방광 기능이 완전히 손상될 수가 있고 신장 기능의 하락, 방광 결석, 요도 감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는 게 특징이지만 진단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의 유무입니다. 크기가 커도 증상이 없으면 치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할 때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와 함께 소변 관련 증상 점수표도 함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IPSS라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로 자기 배뇨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점수에 따라서 0에서 7점이면 경증, 8에서 19점이면 중증, 또 20에서 35점 이상이 되면 심각한 수준으로 나눠집니다. 단계별로 치료법도 물론 달라집니다. 영에서 7점이면 경증인데 전립선이 20g보다 약간 더 크지만 정상 점수는 7점 이하인 경증 전립선 비대증인 환자는 관찰요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약물 치료 없이 전립선 크기만 주기적으로 관찰하는데 전립선이 커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는 따로 없습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전립선 초음파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때는 특별한 치료가 없어 생활 습관 개선 등의 개인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운동, 자욕을 자주 하시고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12개월 동안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그렇지 못한 환자에 비해서 정상 점수가 훨씬 낮아졌다는 대한비뇨기과 학회의 자료도 있습니다. 경증이라도 정상에 대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1차적으로 쓰이는 약제는 알파 차단제가 있습니다. 방광과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 배출을 원활히 하는 작용을 합니다. 정상 점수가 8점 이상부터 19점까지는 중증 환자로서 정상의 불편한 정도가 크지 않으면 관찰요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약물요법부터 시행을 하는데 전립선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는 알파 차단제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전립선이 30에서 40g 이상으로 클 때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 쓰여집니다. 이 5알파 효소 억제제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해서 전립선의 성장을 막고 크기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 감퇴 등의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어서 30에서 40대 젊은 환자에게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완화에 발기부전제로 쓰이는 약물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립선과 요도 주변 팽활근을 이완시켜서 소변 정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발기부전이 동반되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역시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 점수가 20점 이상인 환자도 중증 환자처럼 약물 치료를 주로 먼저 시행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80% 정도는 약물만으로도 정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의 크기가 요도를 완전히 막아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급성요폐를 겪거나 요로감염, 신부정 등 합병증까지 동반된 환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목적은 폐색으로 인한 변호 증상을 호전시키고 합병증과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술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다양한 약물을 기반으로 해서 내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제는 전립선의 요도와 방광경부의 긴장을 차단한 알파 차단제와 비대해진 전립선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5알파 환원효소 차단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되겠는데 성공률은 대체로 80에서 90%로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기 칼을 이용해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내시경으로 안에서부터 긁어내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출혈의 위험이 크고 잔여 조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다른 수술법으로 대체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시술 및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개와 또 절제 없이 비대해진 전립선 양쪽을 의료용 결찰사로서 묶어 요도 압박을 줄여주는 전립선 결찰술 또는 유로리프트라는 수술법이 있고요. 또는 홀뮴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 전체를 제거해주는 전립선 비대증 홀랩 수술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 또는 유로리프트는 척추 또는 전신 마취가 불가능하거나 역행성 사정 등 성기능 저하가 걱정되는 환자에게서 적용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의료용 결찰사를 사용해서 물리적 힘으로 전립선을 좌우로 고정함으로써 전립선 비대로 인한 요로 폐색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전립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국소 마취하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소개된 홀랩 수술법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 피막과 비대된 전립선 사이를 분리하는 수술 기법입니다. 전립선 부분을 통째로 분리해 전립선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막혀있던 요도를 뚫어주는 수술법입니다. 기존의 전립선 절제술과 비교하여 출혈이 적고 개복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최신 수술 방법인 워터젯 로보 수술법이 있습니다. 워터젯 로보 수술은 미국 FDA와 국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수술의 부작용 등 단점을 보완한 수술법으로서 비대해진 조직을 로봇이 정확하게 설계하여 정확도 높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열이 아닌 고압의 물을 이용해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 손상이 적어서 합병증의 그런 위험도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수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이 100g 이상인 거대 전립선 비대증도 물론 수술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초음파와 내시경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전립선 크기와 모양에 맞게 제거할 부분을 미리 계획하고 정해서 해당 부분을 로봇이 제거하게 되는 수술법입니다. 환자별 맞춤 수술이 물론 가능한 것이고요. 또 로봇이 설계한 대로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교하고 수술 예후가 좋습니다.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내외가 됩니다. 다른 수술법에 비해서 수술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출혈도 적고 회복 또한 빠른 편입니다. 기존 수술 방식과 다른 것은 물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수술에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역행성 사정 등과 같은 성기능의 문제인데요. 워터젯 로봇 수술은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변호장애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수술 후 관찰한 조사 결과에서 환자의 90% 이상이 개선 효과가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생활 습관을 관리도 해야 노년기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으십니다. 음주나 흡연은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음주는 소변량을 증가시켜 전립선과 방광에 압박을 주고 또 흡연은 방광을 축소시켜 소변 저장을 방해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킵니다. 식습관도 물론 중요합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채소의 식물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남성 호르몬에 의해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E와 셀레니움은 전립선에서 지방의 산화를 억제해서 전립선 암 발생의 위험성도 낮추게 되겠습니다. 동물성 지방인 포화지방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실제 동물성 지방 섭취와 전립선 암의 발생이라든지 또 사망률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피로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하고 자욕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아주 좋습니다. 또 감기약을 복용할 때도 비뇨기과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물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수술의 부작용도 많이 감소했지만 치료법마다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치료를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전립선 비대증 편 진주보건병원 강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